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이세요. 저 동남아 갔다 왔는데요. 네. 동남아 날씨가 한국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기가 더 덥고 습합니다. 그렇죠. 요즘 네, 한국 좀 날씨가 놀랬습니다. 맞는지 진짜 오늘도 참 덥고 습한데 엄청 찜통도이네요. 네. 안 계시는 동안 저도 잠깐의 아주 짧은 쉼표 네.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큐 안 계신 사이에요. 네. 아주 좀 계속 뜨거운 사건이죠. 머리 아픈 티맵프 사건.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얽혀 있어서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정리하면 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 위메프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든지 뭐 11번가 지마켓 이른바 이커머스 업체들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네. 물건을 판매 대행을 이들이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는 이 회사의 사이트에서 판매자들이 올려놓은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송을 하고 배송을 하면 판매를 대행했던 회사가 우리가 너희 물건 팔아준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값을 돌려주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다만 이 사이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현금을 그렇죠. 계좌 이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핸드폰으로 뭐 모바일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상품권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결제들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껴 있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사 또는 PG사 뭐 이런 데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돈의 흐름으로 보면 돈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소비자가 결제 회사로 그리고 이 결제 회사에서 이커머스 업체로 돈이 가고 이커머스 업체라는 건 티몬 UF 같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건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결제 눌렀는데 이런 네. 흐름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돈을 못 받아서 여기저기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소비자들도 돈 못 받았다, 돈 내놔라. 판매자들도 돈 달라고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카드사, PG사라고 말씀하셨던 네. 결제회사 여기까지 다 돈을 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앞서 제가 이제 돈의 흐름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이 돈의 흐름이 어디선가 끊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이 어디서 끊겼냐? 티몬 위메프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자금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결제를 했고 이걸 보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했으니까 티몬 위메프는 돈을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은 아무리 늦어도 30일에서 40일 안에 판매자에게 이 결제 돈을 넘겨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한 판매자들이 이 돈이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 뭐 이런 데에다가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일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언론사들이 지난달 11일에 언론 보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몬 티메프가 해명을 하죠. 이런저런 해명도 했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이 문제가 더 크게 알려졌고요. 돈 못 받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판매자들이 물건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판매는 됐는데 야 이거 돈 안 들어온다는데 그리고 판매를 물건 배송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산 사람들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환불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 대행사들은 이 환불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신들도 환불금을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갑자기 티몬 티메프에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환불을 해줄게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소비자도 내 돈 환불해줘. 판매자들도 티몬에게 돈 줘. 그 다음에 이 PG사들, 신용카드사도 다시 티몬 티메프에게 우리 돈 환불할 돈 돌려줘. 이렇게 다 돈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다 여기저기서 난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막혀버린 상황인데 그럼 이 돈을 어디인가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간 거죠? 이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발표를 근거로 보면 지금 네. 정부가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TMF의 미정산 금액이 2,745억 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6월, 7월 달에 거래된 거래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6월, 7월 거래분까지 생각하면
정부 발표에서도 미정산 규모가 우리가 얘기한 2,745억에 한 3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어요. 그 얘기는 8천억 원 또는 많게는 1조 원이 넘을 거다라고까지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위메프하고 티몬에는 모 회사가 있어요. 위에 엄마 회사가 있다는 거죠. Q10이라는 회사인데요. 요즘 계속 나오죠. 예, 이 회사의 대표인 구영배 씨가 그래서 사과도 하고 대책도 얘기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Q10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티몬을 인수했고 2023년도에 인터파크 커머스라는 데를 인수하고요. 2023년 4월에는 위메프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몬 위메프가 다 2022년, 2023년에 Q10이 인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심지어 올해 들어서도 2월 달에 미국의 위시라는 회사 그리고 3월에는 AK몰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을 쫙쫙 뻗어나갔네요.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이 있어서 인수를 한 거냐? 사실은 이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지분을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인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금이 인수를 할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해서 사업 확장 M&A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들의 정산 금액을 가져다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하고 금융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버린 돈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돌려는 줘야 되니까 빨리 판매를 해서 들어온 돈으로 돌려막고 또 필요하면 할인 행사해가지고 또 들어온 돈으로 돌려막고 이 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기저기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확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돈을 냈어요. 근데 판매 대행사가 이렇게 쓰는 거는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실상 이들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업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2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 달로 나눠보면 약 2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앞서 판매 금액 정산을 해주는 게 한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2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자신들이 30일에서 40일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보관만 하고 있어도 은행에 맡겨도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 돈을 단기금융 상품 같은 데 넣어놔요. 이른바 CMA 같은 데 넣고 이자를 받는 정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를 딱히 관리 감독하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사례가 또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저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서 네. 결국에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당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밖에서 쓰면 단기 자금은 보통 회사들이 CP라 그래서 단기 자금을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달짜리가 연 한 5.5% 정도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걸 자꾸 발행하면 회사의 신용도도 떨어져요. 아, 쟤네들이 돈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돈 이거 잠깐 썼다가 내 채워놓으면 되지. 금방 돈 들어올 거니까 이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위메프 팀원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해진 상황이죠. 아까 Q10 구용배 대표잖아요. 네. 지분을 팔아서라도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기업 회생 신청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 끈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업 회생 신청이라는 게 이러면 진짜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 달라고 좀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요청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타임 이렇게 외치는 거네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이 돈 회수하는 행위가 좀 법적으로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였는데 법원이 이제 회생 절차를 논하기 전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당사자들끼리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결정이거든요. 네. 최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앞서 말씀드린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회사가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회사 매각 뭐 이런 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진 회사를 과연 누가 달려들어서 회사를 인수할까 문제가 있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규모는 아까 227조 원으로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부실화된 회사를 인수해서 쿠팡하고 경쟁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고 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계. 이른바 최근에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한국 진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 회사를 인수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보겠다라는 전략에 기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중국 뭐 알리, 테무 이런 곳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1개월, 3개월 이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한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5천억 원 이 정도를 유동성 자금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피해자 누구를 준다는 건가요? 대부분 판매자에 대한 얘기고요.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부가 세금으로 막 돈을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대출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돈 못 받아서 사업체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단기 자금을 긴급 대출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을 대출해준다는 건데 보니까 금리가 연 3.4%, 3.51%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받아서 버티자라는 분들이 이제 이 돈을 대출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부터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신청받고 또 신청 자격 따지고 그러다 보면 급파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움 안 된다 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티몬, 위메프, 티메프 말고 다른 네.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뿐만 아니라 네. 상품권이라든지 혹은 뭐 선불권 이런 거 대규모로 판매하는 회사들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죠. 금융업은 아닌데 현금이 회사에 많이 모여 있고 먼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상조 회사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는 나중에 하고 미리 돈을 다달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문제가 되죠. 상조회사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고객들의 돈의 50%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나머지 50%는 회사가 어디에 쓰는지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피머니 상품권. 이번에 그 팀F에서도 이거 사서 피해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해피머니 상품권도 발행사인 해피머니 INC가 재무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라는 게 알려지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위험성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2021년도에 현금성 상품권 발행사들 관리하는 상품권법이 발의됐지만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타벅스 같은 데에서 발행하는 그 현금 넣고 이렇게 저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충전금, 선불 충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벅스도 이 규모가 연간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불 충전금 규모가 큰데도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복잡하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본이 금리를 또 인상했더라고요. 금요일에는 증시가 폭락했어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 미국 증시도 꽤 크게 내렸어요. 어. S&P가 1.84%, 나스닥이 2.43%, 다우도 1.51% 내렸거든요. 네네. 전일도 하락하고 또 금요일도 하락하고 이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미국 경제가 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두려워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도 그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 늘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실업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의 7월 실업률도 4.3% 나왔는데요. 이게 6월 달에 4.1%보다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드디어 미국 경제가 좀 어렵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른바 M7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주요 기업들 주가도 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결국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죠. 금요일 날 네. 코스피 지수가 3.6%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은 4% 넘게 하락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물가만 바라보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7월에 선제적으로 금리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금리 인하 효과는 7개월에서 8개월 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리는데 물가만 보고 있다가 금리 안 내렸어. 이거 잘못한 거야. 야, 이게 미국 경기에 더 빠르게 식게 만들 수 있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미국은 아마도 9월 달에 무조건 금리는 내리는데 금리를 내릴 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으면 이 충격의 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잠깐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등폭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요.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오르내림 폭이 큰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국내는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전망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가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네. 원래는 미국이 금리 내리고 나면 10월 달쯤 우리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9월 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로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달 정도 빨리 8월 달에 금리를 먼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많아서 네. 어쩌면 국내가 금리를 조금 빨리 내리는 8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더 크게 내립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증시의 변동폭도 커져서 금융 관련돼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른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전략을 당분간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